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3D 동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어느 건물 몇 층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걸 또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500km, 2000km 날라가지고 저걸 때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이 전쟁 계획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2001년 9.11 직후 일주일 내에 계획을 했는데, 이란이 마지막 국가입니다. 저 6나라를 다 전쟁을 해가지고 모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을 치는데 지금 아무 장애가 없는 거고, 9.11 음모론까지 또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누가 9.11을 했느냐, 알카에다가 했다고 믿는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였죠. 저 시점이 지금 저 계획을 세워놓고 가능한 시점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보십니다. 일단 이스라엘 피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조금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면적이 78분의 1이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란 미사일이 굉장히 좀 정교하고 전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항구 2개가 파괴되고, 항구가 이스라엘 딱 3군데 있습니다. 홍해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지중해 쪽에 2개가 있는데, 지중해 쪽에 2개가 파괴됐고요. 홍해 쪽은 벌써 1년 전부터 폐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걸로 가는 것들은 다 막았거든요, 배를. 그래가지고 거기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가 지금 가동되는 게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홍해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다시 후티 반군이 다시 공격하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거꾸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게 파괴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비슷하게 그렇게 돼. 군기지, 국방부, 모사드, 첨단산업단지, 저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키프로스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 길로 물어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한 5일, 6일째부터 보도 통제를 했는데요. 그건 심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되고, 사람들 평가할 때는 10월 정도, 이번 10월 정도, 지금부터 한 석 달 이상 돼야지 경제 활동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란이 다 때렸는데 수원지만 파괴 안 했다 그래요. 수원지 파괴는 되게 쉬운데 댐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원지까지 했으면 이제 생활 불가한 거죠. 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공격을 회피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 손아귀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피해를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피해나 정치적 위기가 쭉 이제 발생했죠. 이제 경제적 위기나 인프라 때문에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타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안보와 정치적 위기까지 됐는데, 우리가 이란이 사실은 뭐 별거 없이 미사일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공군도 없었고 사실상.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한 거의 80년 동안, 이스라엘 건국한 지 70몇 년이 됐는데 여러 전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안보 신화가 이제 붕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초기에 이제 건국을 하면서 1948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때 건국을 하면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어쨌든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은 그래도 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출신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미국의 뉴저지 같은 데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유인책을 주면 그 와서 살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어 시스템 취약하다니까 이제 일단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실패로, 전쟁을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패가 됐으니까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고 내부 갈등도 하고 지금 내전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 언론을 보거나 그쪽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이 심하게 돼 있고, 사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주도한 10일 전쟁이 목표했던 것이 이란 정권 교체였거든요. 핵하고 전혀 상관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자국의 경제와 안보가 회복하기 힘든 상태를 남기게 되니까 지정학적인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질문하신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에게 약해졌으니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더 몰리게 된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실 동영상을 제가 카트해 온 건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3D 동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카트한 겁니다. 어느 건물 몇 층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걸 또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500km, 뭐 2000km 날라가지고 저걸 때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이제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뭐 이란이 무슨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핵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주도의 이란 정권 교체 작전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 작전이고 이 공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아무리 늦어도 작년 9월 10월부터 전쟁 계획을 수립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북대로 진행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헤게모니를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위해서 장악하는 게 아니고 서방의 대리자로서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안보적 경제적 타격을 안기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12일 만에 이스라엘 휴전을 요청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째 보면 명분으로 내세운 이제 이란 핵시설 파괴 퍼포먼스를 하면서 휴전을 연출했는데요. 그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 것은 2009년도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저것입니다. 저 인터넷에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고 제 블로그에는 저걸 좀 번역도 또 하고 설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Which Way to Persia라는 보고서에 이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9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교적 옵션 2가지, 군사적 옵션 3가지, 그리고 체제 전복 옵션 3가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란을 봉쇄를 해서 이제 억제하는 이것까지 이제 9가지 전략이 있는데 외교적 옵션을 몇 번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 다음에 군사적 옵션을 가는데 그 5번째 보면 비비에게 맡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비라는 것은 벤자민 네타냐후의 이름이 이제 애칭이 비비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동료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고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2009년도 만들었고 지금 16년 지났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상황이 안 해가지고 못 온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저거 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는 우선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그 옆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걸 다 거쳐서 이제 사우디도 거치고 해가지고 이란에 도달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최소 한 1,300km에서 최대한 3,000km까지 저 문제는 2,80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으로 가기에는 이스라엘군은 너무 소규모니까 이제 이쪽에 인구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따지니까 한 6,700만 밖에 안 되고 여기는 거의 9천만 명 뭐 좀 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12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전쟁이 수행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항공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군 전력이죠.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공중급유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제법 많은 거죠. 그런 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항공기로 가려면 공력을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력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런 걸 다 정권을 다 체제를 전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저 계획했을 때도 시리아 같은 데는 아직 이제 살아있고 하니까 저게 안 됐죠. 근데 작년에 시리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 시점이 지금 저 계획을 세워놓고 가능한 시점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 계획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이건 뭐 동영상인데 털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001년 9.11 직후 일주일 내에 계획을 했는데 이란이 마지막 국가입니다. 그때 아프간 말고 아프간 당연히 쳐들어가기로 한 거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렇게 했는데 저 6나라를 다 전쟁을 해가 모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아무 장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란을 치는데 지금 아무 장애가 없는 거고, 그래서 네오콘과 이스라엘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1 음모론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누가 9.11을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알카에다가 했다는 게 46%고, 저건 17년 전 설문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했다는 게 15%고 이스라엘이 했다는 게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했다고 믿는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였죠. 그 정도로 전쟁을 많이 벌였고, 그 외에도 리비아 같은 다른 데서 그때 우리 뭐 자스민 혁명 해가지고 이집트에도 정권이 바뀌고 막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저도 작년에 어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 평면에서는. 그런데 저 전쟁을 했다는 것은 약간 판단착오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인구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게 전쟁은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을 하려면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미사일 2주 동안 미사일 공격받고 나라가 다 붕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 생산력이 없어요. 다른 데 수입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전부 미국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할 때 뭐 독일에서도 주고, 소위 말해서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할 때 방어를 요격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사우디도 요격했고요, 요르단도 했고요, 이라크에서도 요격했고, 시리아 쪽에서도 요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군함, 미국 군함 이지스함 이런 게 홍해하고 지중해에서 양쪽으로 요격했고, 엄청나게 요격을 했어요. 총 몇백 발 쏘았는데도, 엄청나게 요격을 했는데도 다 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이 초기에 기습도 해서 사보타지도 하고 사이버전도 하고 항공력을 가지고 막 부수고 우리 그 장면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또 위성 정보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지만은, 이란은 또 항공력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했는데도 저렇게 됐죠. 이란 입장에서는 내부의 제5열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색분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사보타지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었는가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초음속 미사일에 초정밀도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을 이제 과시한 거죠. 저게 가능한 게 뭔가,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저게 가능한 겁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까지 소수로 하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이스라엘 경제력이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고, 지금 피해를 입은 것에 정부한테 이제 다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집계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일 정도 더 전쟁했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해도 뭐 전쟁을 안 할 거냐,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 사실상 없는 건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물러날 곳이 없어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이스라엘을 이제 유럽의 불침 항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중동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안에 헤게몬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낸 거죠. 어째 보면 돌격병 같이 이렇게 갖다 낸 건데, 사실은 그게 거대한 이제 이란을 만난 거죠. 사실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서 안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란 외무장관인 모스크바의 푸틴을 만나서 이제 향후 단계하고 조율 지원을 모색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거의 휴전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이게 이란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최근에 맺었어요. 작년 12월인가 1월인가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맺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동맹 같은 것을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그거를 이제 거절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친서방 행보를 보였는데, 이스라엘 공격함에 따라서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실책이었던 게 인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신임 대통령 폐쇄시켜야 하는 이란 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휴전
시점을 잘 보면은 러시아, 중국, 이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엔에서도 발언하고 직접 성명을 하기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방공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중국한테서 그 J-10이 이제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에 전쟁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라파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J-10, 그 J-10이거든요. 그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왜 저게 이제 중국은 가능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막 찍어냅니다. 저걸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SCO에 가가지고 상하이 이제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방공무기도 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나올 거니 설명드리고요. 중국, 러시아한테는 이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이 대륙을 보시면 자원이 있는 데가 러시아하고 이란이고, 중국은 자원이 좀 부족해. 인구는 많고. 그런데 이제 서로 보완 관계가 있죠. 러시아는 중국한테 자원을 팔고 이란도 중국한테 자원을 파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생산력은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락이라 그러거든요. Sea Line of Communication이라 그럽니다. 해상 교통로에 대해서 미국이 해군이 막강하니까 그걸 차단하면은 중국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 자원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중국에는 혈맥을 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1대1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서방에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란이 딱 무너지면, 이란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니까 남북하고 동서에 딱 교통로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로 연결해가지고 이란에서 가는 철도가 있거든요. 그 철도는 벌써 1930년대 때부터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배와 이렇게 갈 수 있고, 동서를 이렇게 지나는 데서도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란으로 이렇게 가는, 심지어는 중국에서 테란까지 철로도 완공됐어요. 지난 5월달에 완공돼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테란에 처음 기차가 도착할 때 저 전쟁이 거의 났어요. 저 전쟁 시점도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죠. 이란을 무너뜨리면 중국이 약해진다. 이란의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총 석유 수입의 한 1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7% 정도를 이제 이란에 수입합니다. 17%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17%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저런 입장에서 중국한테는 그냥 바로 문제가 되고, 러시아도 남북 회랑을 통해서 인도까지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게 이란이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장악한다든지 미국이 장악한다든지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인도 간의 교역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흑해로 와가지고 막 둘러가야 되는데 바로 통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요지에 이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서방의 장악되면 러시아는 남부가 뚫렸다고 보면 됩니다. 남쪽이 뚫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네 나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에서 이란만 서방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공격당하면서 없어졌는데, 어쨌든 신령 체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방에 대한 그 개방적인 삶에 대한 특히 젊은 층의 기대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째 보면 힘이 돼가지고 최근에 친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생존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아까 이란은 이제 공격을 중단했죠. 사실은 군사적으로 우위의 점에서도 중단했는데 러시아의 중재가 있은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가 푸틴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란은 제일 높은 사람이 아야톨라거든요. 지금 아야톨라 하메인인데 이 사람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미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출구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핵시설 때리고 했던 것이 우리가 약속 대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발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몇십 년 지나야 알 거지만 타이밍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그거 때려놓고 바로 휴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경제 마비로 더 이상 전쟁을 못해서 휴전을 간청한 걸로 보이고, 휴전 끝나고 나서 뭐 그 트럼프 고맙다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난리 쳤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었는데요.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의회가 결정한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최고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CIA가 해협 봉쇄를 하면은 중국이 석유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문제가 되니까 봉쇄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호해가지고 확전 의사를 좀 이야기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이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은 제어하고 유럽으로 가는 선박만 봉쇄하는 예멘 후티의 선택적 봉쇄 움직임에 그걸 하겠다 하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이래 되면은 유럽이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러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와 트럼프의 역할, 그리고 쿠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런 관측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세한 이유는 설명력이 좀 더 있기 때문이지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러우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접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조금 더 진실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본래 군사력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로우전을 벌어지는 걸 보고 그걸 군사적으로 너무 곡해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제가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국가 행위자로 설명이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다양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면은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서 조금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이렇게 글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오셔서 같이 보시고 논의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은 제가 발제하면 토론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은 서로 복잡한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